홍희주 아빠가 납치될 거예요. 백사원은 오해를 하게 되고요. 백사원은 홍희주랑 상구가 불륜을 저지르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사원은 홍희주랑 상구가 함께 자신을 없애려는 거라고 생각하게 되죠. 맞아요, 친구들. 대박 드라마 지금 거신 전화는 3화가 정말 기대돼요. 두 화 끝에서 백사원의 사무실이 얼굴에 마스크와 모자를 쓴 정체불명의 사람에게 폭탄을 맞은 걸 봤죠. 백사원은 홍희주의 차가 이 정체불명의 사람에게 해킹당한 걸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CCTV 영상에서 이 사람이 아무 방해 없이 차 안에 앉아 있는 걸 보고 백사원은 이 사건을 통해 뭔가 생각하게 돼요. 백사원은 홍희주랑 이 정체불명의 사람이 함께 협력해서 자신에게 협박 전화를 건다고 의심하게 되죠. 그래서 사건을 조사하려고 백사원은 화가 나서 집에 돌아가서 홍희주를 식탁에 앉히고 홍희주가 입고 있던 가운을 들춰보려고 해요. 맞아요, 친구들. 2화에서 본 것처럼 홍희주가 백사원에게 허벅지 사진을 보냈었죠. 그 사진에는 허벅지에 점이 있었는데 백사원은 그게 홍희주의 사진인지 확인하려고 하는 거예요. 백사원은 홍희주의 발끝에서부터 가운을 올리며 말해요. 왜 내가 이러는지, 내가 뭘 보고 싶은지 정말 모르겠어. 이 말을 듣고 홍희주는 굉장히 긴장해요. 백사원은 이 말을 한 이유가 그 사진이 홍희주의 사진이 아니길 바라는 거예요. 홍희주에게 의심을 두고 싶지 않아서요. 하지만 백사원이 홍희주의 허벅지를 보고 그 허벅지에 있는 점을 확인하자 마음이 무너지고 홍희주에 대한 믿음이 완전히 깨져요. 아무 말 없이 그는 화가 나서 자기 방으로 가요. 백사원은 홍희주가 자신을 배신할 거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해서 너무 화가 나 있어요. 백사원은 홍희주가 그 정체불명의 남자랑 불륜을 저지르고 있다고 의심하게 돼요. 진실을 알기 위해 백사원은 홍희주의 불륜 상대를 추적하기 시작해요. 장면은 다음 날로 바뀌어요. 홍희주와 상우는 함께 점심을 먹고 있어요. 그때 백사원이 회식 중에 같은 레스토랑에 점심을 먹으러 오게 되죠. 백사원은 홍희주와 상우가 함께 점심을 먹고 있는 걸 보고 아주 화가 나요. 홍희주가 상우랑 점심을 먹는 걸 보면서 질투도 느끼고 속으로도 엄청 화가 나 있어요. 왜냐면 백사원은 홍희주의 불륜 상대가 바로 상구라고 의심하고 있기 때문이죠. 백사원은 홍희주랑 상우가 함께 자신에게 협박 전화를 건 걸 깨닫게 돼요. 백사원은 상우랑 다른 사람들 앞에서 자신이 홍희주의 남편이라는 걸 밝힐 수 없어서 홍희주를 보며 통역사 홍희주라고 말해요. 홍희주는 백사원을 보고 긴장해요. 왜냐면 홍희주는 백사원이 이렇게 상우랑 점심을 먹는 걸 보고 싶지 않았거든요. 백사원은 홍희주랑 상우와 함께 앉아서 점심을 먹기 시작하는데 홍희주랑 상우 사이의 관계가 더 궁금했기 때문이에요. 상우는 홍희주가 결혼한 사람이라는 걸 모르고 홍희주가 백사원의 아내인 것도 모르니까 상우는 홍희주에게 꼬리를 치고 있어요. 그 모습을 본 백사원은 엄청 질투하면서 상우에게 홍희주 좋아해? 라고 물어요. 이 말을 들은 홍희주도 깜짝 놀라요. 장면은 홍희주와 백사원이 서로 이야기를 나누는 집으로 바뀌어요. 백사원은 이미 홍희주에 대해 의심하고 있었고 상우와 홍희주가 함께 있는 걸 보고 그 의심이 확실해졌어요. 너무 화가 나서 홍희주에게 큰 소리로 소리쳤죠. 협박 전화를 받는 건 별로 신경 쓰지 않았지만 홍희주가 상우랑 웃고 떠들며 점심을 먹는 모습을 보고 마음이 너무 상했어요. 백사원이 이런 행동을 보이자 홍희주는 백사원이 오해하고 있다는 걸 느껴요. 그래서 홍희주는 백사원에게 나랑 상우가 의심스러워? 라고 물어요. 홍희주는 백사원이 자신을 의심하는 걸 원하지 않아서 나랑 상우 사이에 아무 일도 없어 라고 자신을 변호해요. 친구들, 이 장면에서 우리는 백사원과 홍희주 서로에게 가진 마음을 볼 수 있어요. 하지만 둘 다 서로의 감정을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죠. 친구들, 다음 날 홍희주의 인생에 큰일이 일어나요. 홍희주의 아빠가 정체불명의 남자에게 납치당하게 되죠. 이 정체불명의 남자는 홍희주가 백사원에게 협박 전화를 했던 그 전화기의 진짜 주인이에요. 맞아요, 친구들. 이 정체불명의 남자가 바로 백사원의 사무실을 폭파시키고 홍희주를 공격한 그 사람이에요. 이 정체불명의 남자는 홍희주가 자신의 전화기를 가지고 있다는 걸 알고 있어서 병원에서 홍희주의 아빠를 납치해요. 납치범은 홍희주에게 전화를 걸어 내 아빠에게 아무 일이 생기지 않게 하고 싶으면 백사원에게 전화해서 20억 원을 요구해 라고 말해요. 그 납치범은 악마 같은 미소를 지으며
내 전화기를 너가 가져갔으니까 내가 직접 돈을 요구할 수가 없어 라고 덧붙여요. 홍희주는 아빠가 납치된 걸 듣고 너무 무서워서 울기 시작해요. 하지만 마음을 다잡고 먼저 납치범의 전화로 백사원에게 몸값을 요구하는 전화를 해요. 그리고 병원으로 향하게 되죠. 백사원은 홍희주의 아빠가 납치되었다는 소식에 충격을 받으며 그동안 홍희주에 대한 모든 의심이 사라지게 돼요. 맞아요, 친구들. 백사원은 자신과 상우가 홍희주에게 협박 전화를 했다고 의심했었죠. 하지만 홍희주의 아빠가 납치된 사실을 알게 된 순간 백사원의 모든 의심은 잘못된 것이었음을 깨닫게 돼요. 백사원은 자신이 홍희주에게 했던 행동이 너무 미안하게 느껴져요. 하지만 이제 후회할 시간은 아니었죠. 그래서 우선 자신이 가진 힘과 영향력을 이용해서 홍희주의 아빠를 납치범의 소나귀에서 구하려고 해요. 하지만 납치범은 현장에서 도망쳐버리죠. 홍희주는 아빠가 무사히 돌아온 걸 보고 눈물을 흘려요. 이제 그녀는 아빠와 단 한순간이라도 떨어지고 싶지 않죠. 홍희주가 이렇게 우는 모습을 본 백사원의 마음도 많이 흔들려요. 왜냐면 백사원은 홍희주에 대해 의심했던 것에 대해 정말 많이 후회하고 있었거든요. 백사원은 홍희주의 아빠를 지키기 위해 몇 명의 경호원을 배치하고 홍희주를 집으로 데려가요. 백사원은 홍희주가 혼자서 슬퍼하는 걸 보고 싶지 않아서 홍희주의 침대 옆에서 자면서 그녀를 위로해요. 백사원의 이런 다정한 모습에 홍희주도 자신이 한 일에 대해 후회하기 시작해요. 홍희주는 자신이 백사원에게 협박 전화를 했던 게 잘못이었다고 생각하게 돼요. 하지만 친구들, 에피소드 끝에서는 또 다른 큰 반전이 있어요. 홍희주가 사무실에서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또 다시 그 납치범에게 둘러싸이게 돼요. 그래서 친구들, 앞으로의 에피소드에서는 그 납치범이 홍희주에게 협박을 하면서 그녀를 이용하려는 장면이 나오게 될 거예요. 납치범의 휴대전화가 여전히 홍희주에게 있고 홍희주는 이제 백사원에게 그 가짜 전화 통화 사실이 알려지기를 원하지 않기 때문이다.